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인든 희애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예고 드렸던 것처럼 연말정산에 대해서 12월 동안 바짝 영상 올리도록 할 건데요. 스텝 1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첫 번째, 소득공제액을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체크카드 내역, 그리고 현금 영수증 내역은 이미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카드는 비워져 있어요. 이 란은 우리가 실질적인 카드 내역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등록한 내역을 보고 따로 입력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 세액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등등 각종의 내역들이 작년 기준으로 20년도 기준으로 빈칸들이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란을 기준으로 올해의 데이터를 넣어봅니다. 올해의 예상 세액이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치의 세액 내역들이 그래프로 계산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세액 증감 추이의 그래프를 통해서 또 다른 절세 팁을 또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시기 위해서 홈택스나 손택스의 인증서 통해서 개인 인증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스텝 1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조항이 추가가 됐어요. 21년도 올해의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이 20년도에 비해서 5%를 초과했다? 그러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에서 띄워드린 란 1월에서 9월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10월에서 12월의 예상액을 실질적인 신용카드 내역 혹은 내가 가계부를 쓴 내역을 바탕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번 란에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자, 특히나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내역들, 카드 내역들을 불러올 때 부양가족이 연계된 카드를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의 부양가족 내용이 삭제가 됐을 수도 있고 추가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3번에서 추가해 주시거나 삭제를 해주시고 4번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를 땡겨와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텝 2! 예상 세액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소득공제에서 끝이 아니에요. 세액공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 내역들 각각 항목들을 이만큼씩 내가 돈을 넣으면 막판에 IRP나 연금저축 등의 돈을 조금 더 넣으면 내가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뱉어내야 될까? 이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스텝 2로 넘어가시게 되면 스텝 1에서 신용카드 공제액이랑 지난해에 신고한 공제 금액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있어요. 그래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한 번이라도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신 분들은 총 급여액을 비롯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작년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것들은 몰라도 특히 총 급여액만큼은 올해 기준으로 얼마인지를 넣어주셔야 연말정산 미리 보기의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올해 기준의 총 급여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 1번 란 밑에 있는 총 급여액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총 급여액을 수정을 해서 넣으시면 2번이라고 표시된 데에다가 예상 세액이 뜰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1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인적공제를 비롯해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마련저축 등등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절세 상품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들 다 여기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돼 있거나 공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수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2번이라고 돼 있는 차감, 징수, 납부, 예상세액 이 란에 여러분들의 예상세액이 계산되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항목별로 넣을 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1번이 무슨 말이냐면 공제 한도, 즉 각 내역에서 최대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이만큼이다 라고 미리 홈택스에서 띄워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해서 72만 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돈을 더 많이 연금저축에다가 돈을 넣어도 72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올해 기준으로 이미 데이터를 넣었는데 72만 원이 뜬다. 그러면 연금저축에는 더 넣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른 항목을 노려서 내가 더 뱉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령 내가 연금저축의 한도는 꽉 채웠는데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 근데 내가 좀 더 저축을 할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청약통장에 조금 더 12월 한 달 동안 바짝 더 저축을 하면 연말정산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텝 3, 여러분의 3년간의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 원인, 그리고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팁을 얻으실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한테 맞는 맞춤형 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단까지 내려서 팁을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세법에 대해서 좀 더 상담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1, 2, 6번 누르시고 나서 2번, 3번 순서대로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1, 2, 6번 누르시고 나서 1번, 5번 순서대로 누르시면 세법 전문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거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연말정산 100% 다 돌려받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